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구축한 GPT와 클로드를 활용해서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블로그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문서 유사성을 피하고 진짜 사람처럼 읽히는 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메이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처음에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블로그를 보는 독자의 니즈, 사용 상황,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키워드를 설정해 줘야겠죠. 메이크 안에서 툴 모드를 켜고 키워드를 변수로 임시 지정해 줬습니다. 네, 지금은 예시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변수로 지정해 뒀지만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거예요. 약산성 폼 클렌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폼 클렌징이라는 소재지만 좀 더 특수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네, 이제 GPT 모듈을 켜고 이 키워드에 맞는 상황을 만들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언제 어떤 사람이 왜 그걸 쓰는지 상황을 설정해 줘야겠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서 유사성, 즉 중복 콘텐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걸 피하려면 글마다 다른 상황이나 다른 니즈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블로그 실험을 많이 해왔고 현재 마케팅 회사에 다니면서 블로그를 계속 쓰다 보니까 AI를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메이크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시스턴트로 설정해 놓고 키워드를 받아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GPT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계속 일정하게만 생성하면 안 되니까 좀 랜덤하게 생성해 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었습니다. 원래는 이 과정을 제미나이가 대신했었는데 제이슨 형태로 뽑기 위해서 GPT 모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니즈는 3가지를 뽑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라는 상황이면 그걸 읽는 사람의 니즈는 피부 자극 없이 세정하고 싶다, 보습이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니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10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니즈는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변수는 약산성 폼 클렌징이고요. 상황 10개가 잘 나왔고 상황 하나를 뽑고 니즈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개가 나왔죠. 그래서 모듈 프롬프트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니즈 1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로 고쳐주고 니즈가 3개만 나오도록 수정해줬습니다. 네, 이제 에어테이블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에어테이블을 만들고요. 필요한 필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에어테이블을 처음 만들면 세팅이 이렇게 되는데 상황, 니즈, 이미지 공간 정도만 일단 남겨둡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이미지 들어가야 되니까 어태치먼트 칸은 그대로 두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 상황과 니즈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만들어야 될 차례죠. 본문은 클로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메이크에 클로드 모듈을 연결해 주고요. 저는 이미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돼 있는 분은 클로드 API를 따로 넣어줘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GPT나 클로드 같은 모듈을 처음에 연결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3.7 API를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토큰은 기본 2000 정도로만 설정했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늘리면 되고요. 저는 예전에 쓰던 블로그용 프롬프트를 불러와서 그걸 클로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GPT에 넣었던 프롬프트인데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 사용하던 프롬프트거든요. 이걸 이제 클로드에 넣고 여러 번 실험을 거친 결과 글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여기에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키워드나 상황 니즈 같은 경우는 이전 GPT에서 받아오면 됩니다. 네, 이제 본문에 작성자의 성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글을 누가 쓰는지에 따라 글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만들어주게 했습니다. GPT를 이용해서 성별, 나이, 성격, 말투, 선호 스타일까지 포함된 페르소나를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면 글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같은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제외해서 페르소나를 뽑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예시 본문 같은 거 다른 블로그에서 차용해서 글을 하나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고, 일단은 AI만으로 GPT의 문서 유사성을 피하는 것까지 그 정도 수준의 글을 뽑아내는 것이 지금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글은 차용하지 않겠습니다. GPT를 제이슨 형식으로 뽑아두는 이유가 나중에 다른 모듈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뽑는 겁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뽑지 않으면 결과값은 같아도 변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러오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꼭 뽑아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에 한글로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할 때 행 나눔이 잘 안되는 현상이나 글이 누락되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데, 영어로 입력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이스 포맷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메이크 모듈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도 있어서 그 점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제이슨은 쌍배열 키값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제이슨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제이슨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제이슨이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 이런 걸로 따지면은 정말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냥 키값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배워두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상황, 니즈, 키워드, 페르소나까지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클로드에게 전달해서 글을 쓰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클로드 링크를 해제하고 나머지 GPT 모듈을 돌려준 상태고요. 클로드한테 글 쓰게 할 때 중요한 건 AI 말투를 피하고 사람 말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제이슨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완전 자동화는 저는 좀 기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글이 나와도 제가 직접 수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편하게 하는 것이 자동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프롬프트에는 말투 규칙, 단어 사용 방식, 키워드 4번 이상 포함 이런 조건을 다 넣어뒀습니다. 이게 블로그 SEO를 좀 배우신 분이라면 키워드를 본문에 4번을 왜 포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실 텐데, 노출시키기 위해서 SEO 방식을 맞춰주었습니다.
프롬프트에 미리 맞춰놓고 뽑아놓게 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글이 꽤 사람답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콘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이 꽤 잘 나왔죠. 일단 첫 번째 글도 사용할 만한 글인데 첫 번째보다 좀 더 블로그 글다운 스타일로 바꾸는 클로드 모듈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글을 계속 다듬고 재구성해야 유사성이 회피되기 때문에 클로드 모듈을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AI 글을 감별하는 기술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니즈, 페르소나를 다 바꿔가면서 글의 구조와 흐름을 계속 다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게 번거롭긴 하지만 결국 질 좋은 자동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클로드 모듈이고요. 똑같이 맥스 토큰은 200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한 규칙 3가지를 여기에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글의 흐름 예시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가운데 정렬하면서 행을 나누고 모바일로 보기 편하게 가독성까지 자동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약산성 클렌징 솔루션, 이런 식의 콘텐츠가 만들어졌고요. 보면 상황과 니즈가 반영된 본문, 그리고 작성자 페르소나에 따라 달라진 분위기가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블로그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해도 조금 방법은 나오죠. 근데 사람처럼 읽히고 검색에 걸리고 유사성 회피까지 되는 자동화는 이렇게 꾸준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완전한 자동화 고품질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